여러분, 시중에 돈은 넘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돈 잔치가 벌어졌다 이야기할 정도로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물에는 돈이 없어요. 바닥 경기라고 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 쭉쭉 빠지고요. 가게에도 이게 돈이 많아야 되는데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걸 봐서는 돈이 없어요. 여기다가 소비가 안 일어나면 기업도 지금 돈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유동성,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물 경제에는 돈이 없다. 어쩌면 이 괴리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계속 터집니다. 그야말로 지금 현재 실물 경기는 통화 지표로 봤을 때는 최악입니다. 11월 말 현재로 보면요. 강의의 통화량 3,178조 4천억 원이에요. 이 광의 통화량이라는 것은 2년 안에 현금화될 수 있는 모든 돈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뭐 정기 예금도 들어갈 수 있고 정기 적금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MMF라고 하는 머니마켓 펀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현금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수시 입출식 뭐 예금도 들어갑니다. 돈이 넘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돈이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실질적으로 보면요. 코로나19 이후에 풀린 돈만 193조입니다. 193조. 그런데 이 193조가 쉽게 말하면 이 실물 경제로 스며들지 않아요. 실물 경제로. 예적금이 많이 깨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저축률은 더 늘어나는 그런 형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도는지 안 도는지를 알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 경제, 실물 경제가 얼마나 최악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니까 말입니다. 바로 이 지표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두색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연두색이 통화성수입니다. 통화성수. 쉽게 말하면 통화성수라는 건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지난해 11월 기준입니다. 이게 14.4입니다. 14.4.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 통화성수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이 교환이 몇 번 됐느냐는 거예요. 이게 돈이 한국은행에서 나와서 저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한테서부터 시작해서 몇 번이 교환이 됐나. 제가 밥을 사 먹으면 그 돈이 식당으로 갈 거고 그 식당에서는 또 식자재를 사면 또 식자재로 갈 거고 또 식자재는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가정으로 갈 거고 또 가정에서 소비하면 또 소비로 갈 거고 이렇게 계속 돈이 교환되잖아요. 이 교환되는 수를 말합니다. 이 교환되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돈이 교환이 많이 되니까. 그런데 14.4라는 것은 돈이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말만 하더라도 15.9였습니다. 15.9. 그리고 2019년 말에는 15.7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 나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보다가. 여러분, 통화성수가 많이 갈 때는요. 2019년 1월 보세요. 2019년 1월. 이럴 때는 좋았어요. 통화성수가
적어도 15.9였으니까 뭐 완전히 좋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돈이 좀 돌았다. 회전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이 14번 하고 0.4, 14.4번이 돈다는 게 굉장히 떨어졌다. 실물 경제에서 돈이 안 돈다. 그런 이야기를 바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아, 실물 경제에서 돈을 덜 쓰는구나. 돈이 더 교환이 안 되는구나. 예, 경제가 활력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그만큼 실물 경제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는 통화 유통 속도입니다. 통화 유통 속도. 예. 통화 유통 속도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요. 지금 올해 2021년 지난해 9월까지는 보면 0.63이었습니다. 0.63. 지난해 9월까지. 올해 들어서서 이게 0.61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통화 유통 속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돈이 1원이 이제 풀려졌다고 하면 이 돈이 유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통이. 그죠? 1원이 유통이 돼서 내가 1원을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1원 받은 사람이 또 돈을 썼어요. 또 1원을 썼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1원 썼고 그 사람이 1원 썼으니 2원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통화 유통 속도는 2가 됩니다. 2가. 쉽게 말하면 1원을 풀었는데 실제 돈 쓰는 거는 0.63원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저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면 자산시장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1원을 풀으면 1원을 더 쓰고 2원을 쓰고 3원을 써야 되는데 교환이 되는 데마다 돈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통화량은.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0.63이면 굉장히 나쁘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게 2019년에도 그런데 2020년에는 더하다. 올해 들어와서는 이 돈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통화 유통 속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통화 유통 속도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풀었는데 63원만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37원인가요? 37원은 어디 갔을까? 두 군데로 갑니다. 하나는 저축합니다. 2020년 보면 지금 저축률이 보세요. 아니 기준금리가 0.5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서 주는 그 예금 금리도 0.88, 0.89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축률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겁나니까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겁나니까 돈을 안 쓴다는 게. 경제가 앞으로 불안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예적금을 깨서 수시 입출금 돈으로 이렇게 모아놓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 저축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저축도. 깨는 거하고요. 저축을 깨는 거, 예적금을 깨는 거하고 저축을 하는 거하고 비율로 봤을 때는요. 저축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전체 규모가 예적금 규모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깨는 게 많기 때문에 저축률이 좋아져도 예적금의 전체 규모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거는 현실이고요. 어쨌든 돈을 안 쓰고 그죠? 은행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은행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만. 증시에도 막 엄청나게 들어가요. 증시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고개 예탁금 추이가 2020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65조 6천억 원입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거의 더블이죠. 더블. 심지어는 2015년 말에 대비해서는 3배입니다. 3배. 그런데 이거는 증시 예탁금 이런 거고요.
고객 예탁금 이렇고요. 왜 CMA라고 있잖아요. CMA. 예,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 CMA. 여기에다가 신용융자 거래 이거 20조 넘었죠. 이거 전체 다 합치면요. 정시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130조 원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역대 최고치. 예, 여기다가 부동산 금융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2200조라고 이야기해요. 2200조. 그러니까 돈이 나와서 실물 경제에 좀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잠긴다는 이야기예요. 다 잠긴다는 이야기. 돈이 안 돌다는 이야기예요. 저축률이 많이 늘어나고 고객 예탁금이 뭐 65조 6천억까지 올라가고 예, 부동산 금융에서 2200조까지 올라가고 이러니 돈은 돌지 않고 그죠? 예. 실물에서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소매 판매액이 훅훅 줄어요. 이 소매 판매액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10월까지가 마이너스 0.9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매 판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소매 판매가 좋을 때는 재난지원금을 줄 때만 좋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줄 때만. 재난지원금이 끝나면 소매 판매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해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0.9잖아요. 11월, 12월, 올 1월까지. 특히 올 1월은 여러분 이 실물 경제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올 1월은요. 작년 12월도 실물 경제의 위기라고 하지만 올 1월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올 1월이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다가 가계부채까지 맞물려서 뻥 하고 터진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소매 판매액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은요. 실물 경기에 그만큼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소매 판매액 중에 핵심이 제가 이중 소비를 하는 데가 자영업자라고 그랬죠. 자영업자 매출 보세요. 자영업자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서울 경우는 0.39입니다. 작년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 재작년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 작년 12월에는 39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매출입니다. 매출. 이게 순이익이 아닙니다. 순이익이.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재작년 2019년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 2020년에는 44만 원을 벌었다.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운영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들이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들이 집에서 사업소득이 나서 소득이 들어와서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영업자가 사실은 장사를 잘해서 원재료를 사들이고 여기서 벌은 돈으로 가게를 가져가서 가게에서 교육비도 쓰고 생활비도 써서 소비가 막 일어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소비가 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어려운 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2020년 9월까지 추정치가 한계 기업 쉽게 말하면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5개 중에 1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5개 중에 1개가 넘는다. 이게 한국은행이 자료거든요. 외감 기업이 얼마나 되나 하면 외부 감사를 꼭 받아야 되는 기업이 한 2만 5천 개? 예. 2만 5천 개?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2만 5천 개 정도 되면 그 중에 5,033개사가 지금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는 이야기인데 이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20.1%나 해당됩니다. 2019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 엄청나게.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2021년인 올해잖아, 올해. 지금 올해가 어떻게 될 거냐가 아마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이 기로에 섰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지금처럼 돼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우리 경제 진짜 박살나죠.
게다가 2월 말쯤에 이제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백신이 들어와서 집단 면역까지 생기기까지 아마 적어도 시간은 10개월 정도는 걸린다. 아니면 9개월 정도는 걸린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올 11월이나 됩니다. 올 11월 집단 면역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 11월까지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지금처럼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면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났던 것처럼,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처럼, 브라질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돼서 지금 기존의 백신이 무력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특히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냐가 우리 경제에 명운을 쥐고 있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코로나는 우리 경제에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지 이게 위험 요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물 경제가 계속 뒷받침을 못한다는 것은 가계가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기업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기업의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기업이 무너지면 결국은 주식시장에 올라가 있는 기업들도 종이 쪼가리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렵죠. 저는 그 위험이 점점 속도를 내고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또 코로나19의 어떤 방역이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어쨌든 이런 위기에는 항상 여러분 대비하고 또 대비해야 되는 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